송영길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송 캠프 콜센터 운영자 수도권 지역 상황실장 겸임 A씨 주거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한 검찰. 경선 당시 송 캠프에서 콜센터 직원들 금품 제공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봉투 규모가 9,400만 원 플러스 알파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녹취 파일을 언론에 누설했다라며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검찰 여론몰이 멈추고 공정한 수사 바란다. 서울중앙지검 돈봉투 의혹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피의 사실 유출로 현 수사팀을 고발한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초 보도가 계속 나올 때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련된 의원들이 해명을 하면 뭐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 증거 있지? 하면서 그 바로 다음 날 그 반박을 다시 반박하는 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은 없잖아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가 있는 녹취록이 나오는 등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가 되었고, 그 JTBC에서 당초에 이 자료는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건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혹은 관련 지금 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고 억울하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뭐 공수처가 어떻게 이것을 수사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JTBC 측에서는 이건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서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녹취록에 나와 있는 당신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윤기 의원님은요? 허위사실 공표 둘 다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김수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사도 진행 중인데 모든 뭐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되고 있고, 지금 이성만 의원과 윤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돈봉투를 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사실 확신범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도 이 사람들은 이미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되는 녹취록을 누가 줬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정근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도 근거는 누가 제공했느냐?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이 언론에다 흘렸고 그래로 해서 이런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 추정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을 통해서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죄를 벌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죄의 유무도 따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확신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녹취록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 언론이 결탁해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일단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취해보겠다라는 전략도 있어 보이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녹취 파일 보도가 없었으면 아마 더 해당 의원들은 강경하게 부인을 했을 것 같고, 이게 과연 검찰이 흘렸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무조건 본인이 분리할 땐 피의사실 유출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라는 물음도 역시 반대편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공수처가 이걸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무상 비밀이 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녹취록은 어쨌든 이정근 쪽에서 만든 거니까, 물론 이제 공무상 비밀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넓게 판례가 보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 것 자체도 저는 좀 아리까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제일 난감한 건 공수처일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JTBC한테 아무리 이야기한들 취재원 보호하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검찰에 이야기하면 검찰은 분명히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 거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거는 문제가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옛날에 이제 박희태 의장 판결 보면은 이런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그다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죄의식 없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질타를 갖다 했는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정 억울하고 정 뭐 그렇다라고 하면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갖다 어떻게든 변명하고 그 관심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